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사님 오랜만에 좀 상승 시장 이후에 네. 얘기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를 선정할 때도 오히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면 좋을까 약간 즐거운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어디에서 저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슈 선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하더니 이제는 역사적 저점이라네입니다. 자, 삼성전자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죠. 그런데 이게 시세가 단순히 내려간다고 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가 내려오고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 이런 얘기까지 나와도 투심이 회복되지 않다가 오늘 올라왔는데 우선 오늘의 상승부터 분석해 볼까요? 단순히 좀 기술적 반등일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딱 저번 주에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바닥이 이제 6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서 더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거는 좀 과매도 구간이다 보니까 좀 더 맞아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제 64,200원을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투자 심리를 시장에서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이제 계속해서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도 리포트가 없다 보니까 목표가 하향을 매도 리포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론이 같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서 리포트 나오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기관이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좀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 이제 좋게 리포트를 쓰더라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괴리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주가를 또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리포트가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산업에 대한 전반을 좀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오늘은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있지만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는 이제 블랙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4분기 이후부터는 콜테스트 통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삼성전자 최근에 대한 악재적인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가격이 현재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을 좀 잘 다지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는 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를 조금 갖고 바라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정말 이 삼성전자 바닥이 어디인지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님을 만났었고 그때 바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좀 그 지점을 짚고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시기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 간밤에 있었던 이슈 살펴볼게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이 TSMC 말고 다른 업체 파운드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삼성전자에 좀 호재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근데 또 일단 젠슨왕이 이랬다 저랬다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맞아요. 멘트를 같이 해가지고 네. 시장이 좀 혼조세가 많이 나타나고 TSMC도 좀 약간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생겼다가 이제 장 시작 전에 또 해소가 되면서 큰 변동성을 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젠슨왕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TSMC 외에도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부가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TSMC가 이제 큰 차이로 세계 최고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업체에 또 맡기면은 수율적으로 좀 이제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분석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율이 잘 나오면은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겠다. 근데 수율이 안
나오면 TSMC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TSMC에 대한 좀 생산력이나 기술력이 가장 좋다라는 걸 또 한층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큰 우려감이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도 그냥 보합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엔비디아는 8% 급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은 좀 4.9% 반등을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좀 TSMC는 좀 덜 올라가지 않았냐. 이제 거기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감도 형성이 되고 있지만 젠슨항이 바로 말을 바꿔주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율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호재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퀄 테스트를 잘 통과를 해서 수율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4분기에 블랙엘 출시가 나타났을 때 삼성전자도 같이 블랙엘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TSMC가 뭐 수율이 잘 안 나와서 이제 블랙엘에 대한 출시가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엔비디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설계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TSMC는 기술력을 잘 만들고 있고 이 기술에 따라서 이제 팹리스 관련해서 이 칩에 대한 설계가 잘 만들어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블랙엘에 대한 출시가 잘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면서 좀 TSMC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발 이슈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설계도에 관련된 숙제가 좀 있을 수 있고 블랙엘과 관련된 이 일정까지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시장에서 보면요. 삼성전자보다 사실 SK하이닉스의 상승력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거는 최근 주가의 기세가 다르니까 좀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수급적인 차이가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오늘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렇게 많이 사긴 했는데 그럼에도 주가를 좀 방어를 해줬다는 거는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도 이제 하락을 좀 누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는 SK 하이닉스가 좀 우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좀 버텨주고 있었지만 외국인은 매도세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래원을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오늘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줬던 상위권 거래원을 보게 되면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상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거래원 이제 증권사 자체가 성향 자체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권사이기 때문에 네. 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좀 자금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더 유리한 게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엔비디아가 좀 급등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끌어올라가다 보니까 단기적인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좀 더 무거운 삼성전자를 팔고 나서 SK 하이닉스를 올리고 좀 거기에 대한 사이클을 만드는 게 좀 자금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오늘은 좀 선택을 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 쪽은 좀 단기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과거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루만 보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여유 있게 흐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집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뭉칫돈이라고 하죠. 이제 큰 자금을 좀 끌어올리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에 대한 수급을 오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던지게 되면 주가가 너무 크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뭉칫돈이 움직이는 게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던 이유는 개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는 개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좀 덜 올랐지만 그래도 하방은 좀 잘 지켜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 지금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반등이 올라온 데에 기관의 매수가 유입된 점도 있는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에 언제 외인이 들어오는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저희가 대장주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소부장 쪽으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는 소부장 관련해서도 좀 키워드들, 예를 들면 유리기판,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올라오고 있고 섹터가 계속해서 세분화되는 느낌인데 네. 이사님 혹시 이 안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쪽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리기판은 좀 많이 일단 주가가 많이 떠 있고 이제 좀 많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났기 네. 때문에 약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또 잘못 좀 올라간 종목을 접근을 했다가 시간적으로 좀 기회비용이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다면은 좀 수익을 챙기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시세가 크게 안 나타난 디자인 하우스가 좀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도 이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리스가 칩을 설계하면은 파운드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간에서 이제 파운드리에 맞게끔 공장에 적합하게 설계도를 그리는 거를 디자인 하우스인데 네. 어떻게 보면 펜리스랑 파운드리랑 중간 사이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사업도 계속해서 유망하게 앞으로 점유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펜리스에 대한 사업도 이제 GPU가 끊임없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점유율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점유율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또 이제 에이징랜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한 좀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인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지금 주가가 많이 바닥을 지금 치고 있죠.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같이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유일한 좀 공식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RM에는 공식 파트너사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좀 글로벌 기업이랑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TSMC는 뭐 세계 1위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유율, 이제 블랙엘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도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실적 수혜를 같이 바라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 크기 대비해서 주가가 워낙 좀 가격적인 측면으로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양한 산업 중에서도 디자인 하우스를 주목하고 그 중에서는 좀 에이징랜드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세부 섹터에서 우선 유리기판 관련주는 이제는 수익 실현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 쪽은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종목 에이징랜드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 짓고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시 임박했다. 시세 길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삼성발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이 첫 외골격형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출시가 임박한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됐다가 다시 사라졌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로봇주는 여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 관련된 내용 그리고 로봇주의 시세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사실 장이 좋다 보니까 약간 바람만 불면 올라가는 약간 그런 시장이기도 했는데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갑자기 보핏 매뉴얼이 딱 올라오니까 로봇주들이 막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매뉴얼이 다시 닫히긴 했는데 지금 뭐 저번 달부터 삼성전자 보핏에 대한 출시는 9월 초에 이제 상세하게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뉴얼이 딱 나오면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약간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삭제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거는 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로봇 사업에 좀 최근 좀 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R&D라든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뭐 잠깐에 대한 힌트를 보여줬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분위기는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진심으로 좀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좀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주들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인탑스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같이 로봇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좀 회복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젤 로보틱스가 워크온 슈트 공개를 한다. 이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도 걸을 수 있게끔 이런 로봇 웨이러블 로봇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최근에 로봇 관련 기업들도 많이 조정을 받아서 투심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이 좀 같이 테마성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좀 엔젤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강한 수급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로봇주들도 우리가 단순하게 일회성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좀 순환매에 대한 시작점이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장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시장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세계 로봇 시장 규모에서 2022년도에는 이제 306달러 규모 시장으로 340.6억 달러 규모로 네. 이제 진행을 하다가 연평균 지금까지 4.8%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8년에는 451억 달러까지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로는 약 60조 5천억 가량 이제 규모로 성장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좀 목표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속도보다는 사실상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좀 AGI에 대한 목표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라든지 투자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GI가 어떤 단계냐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생각을 도출해서 결과물을 답변을 하는 우리가 진짜 인공지능에 대한 약간 우리가 상상하는 그 끝판왕이 AGI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중에서도 챗 GPT-4o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나눴을 때 3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4단계, 5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생성형 AI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면은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는 로봇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글로벌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우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산업이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망 같은 경우에는 한 28년도까지는 60조 가량 성장을 할 거다. 시장에 대한 규모가 그 정도 이제 캐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가속도화가 좀 더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 약간 100조 이상에 대한 시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큰 산업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모멘텀이 큰 산업이다. 그리고 로봇주 안에서는 결국은 뭐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도 앞서 해주셨고 그러면 이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좁혀볼게요. 네. 이사님, 최근에 의료 대란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의료 로봇 관련주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웨이러블 로봇이 의료 공백이랑 좀 연관성이 그렇게 많이 맞물릴 수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거기에 대한 거는 시장의 반응을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웨이러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신체가 불편하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보조도구로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의료 공백에서 심각성은 당장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의료 공백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많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대한 수술보다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조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고령화 사회가 더욱더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료 공백에 대한 모멘텀도 개별적으로는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복합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거기에 대한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비대면 진료라든지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성을 느끼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웨어러블에 대한 사업과 비대면이나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은
모멘텀을 같이 맞물리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양쪽에 대한 재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체크하면서 바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포착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이 시간에 김민성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저희가 리뷰를 해볼 텐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블루엠텍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워낙 비만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상승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64%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비만 시장에 대한 이제 삭센다라든지 위고비에 대한 국내 출시 기대감이 이제 막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고요. 블루엠텍은 여기에 대한 좀 바이오 시밀러의 기대감이라든지 국내 유통망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주반도체도 좀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 이제 PCB나 FPCB에 대한 모멘텀이 좀 들어가는 종목인데 최근에 애플이 이제 아이폰 16 AI 폰을 다시 한 번 더 출시를 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AI 폰에 대한 폴더블 폰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판매량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심지어 화웨이도 지금 AI 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주반도체는 이제 좀 시세가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오늘 좀 급등을 나왔다 윗골을 달긴 했는데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지금 같은 과정은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점을 높이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앞전 매물대를 돌파하고 우리가 새롭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시세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시세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주목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엠텍과 제주반도체 두 종목 모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 잠깐 말씀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 중에서는 워낙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타면은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23년도 3월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 주봉인데 4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한번 추세를 타면은 강한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자주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한 요때쯤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니까 강한 급등을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주봉상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기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콜옵션을 이제 29년도까지 행사를 해서 지분율을 높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최대 지분 59.94%까지 높이면서 사실상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산업에 대해서 모멘텀은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 24만 원 한번 1차적으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추세를 한번 강하게 누르더라도 깨지지 않았던 11만 원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 내일장부터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